여름에 솔라나 ETF가 출시되는 거는 아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70% 이상입니다.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지금 솔라나 사면 되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승인 뉴스가 발표가 되면 이때는 일시적으로 쭉 오릅니다. 이때는 일부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승인 뉴스가 나오면 일시에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 뒤로 바로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출시가 되면 오히려 더 빠져요. 이게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랬거든요. ETF 때문에 솔라나 살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면 아마도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다른 거 사봤자 나중에 그냥 비트코인 살걸 하는 생각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비트코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2일 오전 7시 6분입니다. 어저께까지 좀 신나게 오르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죠.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받고 있지만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고래동 공부에 뉴스와 글을 여러 개 올렸거든요. 함께 좀 살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9일, 10일, 11일, 12일 거의 빠짐없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은 글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여러모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웅달님이 뉴스 엄청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뭐 하루에 한 10개씩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으시니까 고래동 공부 카페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웅달님 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코인 카페들 가면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뭐 이상한 얄딱구리한 알트코인 추천하고 뭐 선물 투자해서 뭐 1000%, 2000% 수익 낸 거 인증하고 되게 의미 없어요. 그거 분명히 한두 달 내로 다 청산당합니다. 이제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기 원하시면 고래동 공부 카페에 들어오시고 가능하시면 멤버십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보다 솔라나 현물 ETF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요런 이야기 나오고 나면 거의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한 90% 이상입니다. 솔라나 현물 ETF는 올해로는 아마도 출시가 될 것 같고요. 2025년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아마 한 여름쯤, 여름이면 한 7, 8월 정도죠. 지금 6월이니까 뭐 한두 달 내로 아마도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승인이 나고 실제로 ETF가 출시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여기엔 좀 시차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더리움 때 보고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테이킹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까진 모르겠어요. 기왕 출시할 거면 좀 스테이킹 포함해서 출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빠져 있습니다. 솔라나는 스테이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솔라나가 된다고 하는 거냐? 보시면 일단 이번에 SEC 그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폴 레킨스였나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아마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더리움 ETF도 바뀔 수 있어요. 스테이킹을 포함하는 쪽으로. 그리고 솔라나 역시도 S1 서류를 수정했다는 걸 요청했대요. 수정 요청을 했다는 거는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해줄 거면 그냥 반려를 하지, 아니면 보류를 하던가. 서류 수정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도 승인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세 번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작년 1월 달에 승인될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 작년 한 7월쯤에 출시가 됐는데 한 5월인가 승인이 됐어요. 좀 시차가 좀 있었죠. 그 이더리움 사례에서 우리가 다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아마도 솔라나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좀 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코인들, 뭐 라이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XRP나 요런 애들이 더 먼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인기 때문에 그런지 솔라나가 먼저 되게 됐네요. 근데 XRP가 더 형님인데 먼저 안 되나요? 뭐 참고로 저는 둘 다 없습니다. 그러면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지금 솔라나 사면 되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 생각 1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솔라나 ETF가 출시되는 거는 아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솔라나 ETF가 승인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승인이 발표되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고요. 실제 출시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승인 뉴스가 발표가 되면 이때는 일시적으로 쭉 오릅니다. 이때는 일부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승인 뉴스가 나오면 일시에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빠져요. 정말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시가 되면 오히려 더 빠져요. 이게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랬거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ETF 때문에 솔라나 살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면 아마도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완전 승승장구했어요. 이때부터 블랙락이 이때 ETF 신청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블랙락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네, 이런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블랙락이 신청했으니까 이때 갑자기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4천만 원대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역시 블랙락의 힘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밖에 안 하던 게 이러고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막 이렇게 됐거든요. 한 6천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요 날이 요때쯤이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했던 것 같고, 승인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출시가 됐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날 잠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뚝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뚝 한 23% 빠졌거든요.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거라서 되게 아팠습니다. 이때 다들 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쭉 오르다가 조정 없이 오르다가 한 번에 이렇게 훅 하고 빠져가지고 이때 많이 아팠는데, 이때가 최고 찬스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하지만 이거는 비트코인이니까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던 거죠. 비트코인이니까 이 뒤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여기였잖아요. 이 뒤로 엄청나게 올랐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더리움 투자는 진짜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눈물의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작년 5월쯤인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미친 듯이 솟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저는 이렇게 솟아가지고 당연히 막 날아갈 줄 알았어요. 네, 이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발표가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전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출시된 게 7월 23일부터 첫 거래일이잖아요. 7월 23일 한번 볼게요. 네, 요때가 첫 거래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 다음에 이만큼 빠졌고요. 그 뒤로 이거 좀 끔찍한데 블랙 먼데이가 나와가지고 진짜 바닥을 내리꽂았습니다. 저도 트레이딩 하다가 이때 이더리움을 대부분 다 잃었거든요. 정말 이날 생각하기도 싫은데 손해가 저도 엄청 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더리움을 아예 투자도 안 하고 트레이딩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나도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ETF가 출시됐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거 보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고 나서 얼마큼 빠졌냐? 2주 만에 43%가 떨어졌습니다. 솔라나도 이러냐?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ETF가 출시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로켓포처럼 쏘진 않는다. 물론 출시 소식이 들릴 때는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ETF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면
저는 좀 비춥니다.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될 때 엄청 올랐죠. 이때 이더리움도 이젠 진짜 가는 거야 하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가긴 갔는데 그 뒤로 진짜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진짜. 1300불까지 빠지다니. 이거는 와, 진짜 좀 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죠. 여기서부터 한 100% 올랐으니까. 근데 이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더리움 투자하려고 해도 이건 진짜 싸,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왔잖아요. 진짜 알트코인 올 시즌에 특히나 투자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ETF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킹을 포함한다. 뭐 이거는 뭐 좋은 뉴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ETF에 스테이킹 포함하면 이더리움이 전체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요런 단점도 있습니다. ETF 투자자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이더리움 투자하는 분들은 꼭 그게 호재만은 아니라는 거. 네, 그것도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로 불렸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일 때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 한 3월쯤에 덴쿤 업그레이드였나요?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수수료가 너무 싸져서 가스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가스비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 유저들한테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더리움 소각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자산에서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변한 게 요때예요.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약화되고 있죠.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되는데 수수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더리움 가격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다 알트코인일 뿐이니까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진짜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해요. 솔라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더리움 좀만 볼게요. 이더리움 여기서 보면은 오름세가 엄청났죠. 진짜 바닥을 찍은 거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꽤 많이 올랐어요. 한 2배 정도는 됐죠. 여기서 또 2배를 올라야 작년 고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현물 ETF 통해서 자금 유입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좀 이더리움은 전혀 인기가 없었거든요. 올해 한 4월부터 한 2달 전부터는 꾸준히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빵빵빵도 많지만 한 5월 27일 한 달쯤 전부터는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제 이더리움이 오를 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워낙 못 쓰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냥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장은 언제 오나 하면서 도미넌스 쳐다보고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요렇게 되면 이제 알트장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더리움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건 팩트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잘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게. 이 부분 참고하고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게임스탑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한 17억 5천 달러 정도, 17억 5천만 달러 정도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행하면 요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17억 5천 달러 정도 되면은 대략 한 1만 개 넘죠. 한 15,000개 정도? 요만큼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전환사채가 잘 발행이 되고 판매도 잘 순조롭게 되면은 얘네들이 한 15,000개쯤 매수를 해주겠죠.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까지 게임스탑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매수한다는 거니까
그럼 전체 물량이 한 2만 개 되잖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소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게임스탑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인가요? 여기 좀 이름이 어려워서 투애니언 캐피털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티커도 바꾼다고 합니다. 투애니언 캐피탈에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뭐 샘러 사이언티픽 SMLR인데 뭐 샘러 사이언티픽에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스트레티지 투자를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게임스탑이나 투애니언 캐피탈이나 샘러 사이언티픽, 뭐 마라홀딩스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비추입니다. 그래도 스트래티지는 좀 괜찮은 편인데 스트래티지는 원조잖아요, 원조. 원조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류죠. 좀 따라쟁이들. 따라쟁이들까지는 좀 초기에는 재미를 좀 봤어요. CEP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회사인데 본인 아들한테 뭐 공직에 있으면서 좀 물려줬죠.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폭발을 했죠.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한 4만 7천 개였나요? 이렇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MSTR 모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뜩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잠시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좋지 않습니까? 뭐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들 가격은 오히려 좀 많이 빠지고 있죠. 1시간 봉입니다. 그렇게 좋은 주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여기서부터 비교해 보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변동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저는 좀 비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결론은 다 비트코인이죠. 네, 맞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거 사봤자 나중에 그냥 비트코인 살 걸 하는 생각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비트코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투자도 훨씬 편합니다. 이제 미중 런던 회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 뉴스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뭐 시장이 환호할 만한 뭐 그런 뉴스도 없고 협상 결과도 뭐 대단한 거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차갑죠. 하지만 솔직한 제 생각에는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 선에서 뭐 관세가 마무리되든 뭐 파격적으로 20% 수준에서 뭐 마무리가 되든 어찌 됐던 간에 관세를 땅땅땅 매기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퍼센트가 될지 어떤 협의를 거치게 될지 그건 제가 모르죠. 중요한 건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불확실성 해소되는 것보다 호재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도 웃게 되고 비트코인도 웃게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여름쯤 7, 8월쯤에는 충분히 이런 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뭐 저쪽에 있는 나라들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어느 쪽으로든 마무리가 되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7, 8월쯤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2억 7, 8월에 될진 모르겠지만 2억을 강하게 향해 가지 않을까. 적어도 한 12만 달러는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제가 그저께 썼던 글인데 제가 예전부터 성공학 칼럼을 되게 오랫동안 썼었는데 이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이 말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 사는 리스크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오래 산다. 사실 장수하면 좋은 거잖아요. 특히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거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아들이 2명 있지만
자식들에게 기대서 노후를 보낸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면 좀 뭐랄까요?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오히려 되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아니면 뭐 70대든 80대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건강하고 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한 뭐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몇 살이든 간에 85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한 60쯤 되면, 한 20년 후쯤 되면 대략 한 이게 100세쯤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기대 수명이 100세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한 120에서 150살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맘때쯤에는 150세까진 몰라도 한 130, 4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꽤 많이 생기게 될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쯤 살았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죽어야지, 뭐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내가 돈도 뭐 넉넉하게 있고 내가 만족하는 일을 계속하면 살 수 있다면 120세든 150세든 오래 사는 건 축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갖춰지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이 없이 장수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좀 폐를 끼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마 집안에 몸 안 좋으신 분들 한두 분쯤 있는 가정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처가 장모님께서 네, 그렇게 몸이 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모로 건강하지 못하고 장수를 하고 있다면 많은 가족들이 좀 걱정도 하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게 절대 미래의 일일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뭐 스트레스, 수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쉬운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먹는 거랑 운동이거든요. 저는 먹는 거, 이거 막 아주 욕심내가지고 샐러드만 먹어야지, 닭가슴살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되게 힘들고 그냥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설탕 안 먹고요. 밀가루 안 먹고. 요거 두 가지만 지켜도 먹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설탕, 물론 이렇게 양념으로 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먹는 설탕들 있잖아요. 뭐 과자라던가 뭐 사탕이라던가 뭐 초콜릿이라던가, 초콜릿 자체는 되게 좋은데 보통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안 들어간 것들 위주로만 드시고, 밀가루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밀가루 뭐 빵이나 뭐 우리 면 뭐 요런 것만 삼가도 여러모로 먹는 거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탕하고 밀가루를 지금부터 최소화해서 줄이면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운동, 맨몸 스쿼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10개 하는 거, 그거 되게 쉽거든요. 10개 못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럼 한 개부터라도 노력해서 올라오면 됩니다. 예전에 뭐 완전 쭈그려 앉는 자세까지 이렇게 10개 정도, 하루에 스쿼트 10개, 이거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정말 좋고요.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조깅이나 뭐 계단 오르기, 계단 뛰어오르기 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는 하루에 한 3가지 정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큰 데가 일단 대퇴사두가 제일 크죠. 다리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스쿼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는 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턱걸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매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리기도 이렇게 턱에 매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팔 쭉 뻗고 그냥 이렇게 매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만 매달려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신 다리는 떠 있어야 돼요. 요것만 해도 우리가 등 쪽에 통증이 많잖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해도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요. 등 근육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혹시 턱걸이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턱걸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쿼트를 하루에 50개씩 두 차례 해서 100개 정도 하고요. 턱걸이를 하루에 한 20개 합니다. 10개씩 두 세트 정도 하고 여기에다가 하체 운동, 다리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상체 운동은 이렇게 매달리기면 충분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더 욕심 나시는 분은 딥스 같은 거 해주면 참 좋습니다. 팔굽혀펴기나 저는 이렇게 철봉을 좋아해서 철봉에서 바딥스를 하거든요. 뭐 근데 요거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푸시업 정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매달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한테 야 네가 운동하기 정이 힘들면 요것만이라도 해라 요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와이프가 이 정도는 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뭐 줄넘기 뭐 요런 거 해주면 좋죠.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난 배드민턴 같은 게 좋아 하면은 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운동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헬스장 가서 뭐 이렇게 쇠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저 다 맨몸 운동만 해요.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히 부하가 엄청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비트코인 0.01개라도 갖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많이 사야겠다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장기 보유해야겠다 요 마인드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최소한 0.01개 정도는 나 죽을 때까지 남기고 가야지 이 생각이면 됩니다. 다 팔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나 한 개 채워야지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부담되면 한 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0.1개라도 매수를 해서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좀 초장기로 보유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120세에 살게 된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현재 60살이다. 그럼 인생 반밖에 안 살았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내가 이제까지 번 돈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 게 뻔한데 나중을 위해서 이 비트코인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비트코인 20년, 30년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습니다. 20, 30년 지나봤자 80세에서 90세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한 3, 40년 더 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보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오래 가져갈수록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니까 비트코인 투자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오래 투자한다. 요쪽으로 투자 전략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고래동 공부에서 우리가 웅달님이랑 저랑 매일 강의하니까 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제 가까운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면서 병을 얻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게 긴장감이라는 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긴장감 풀리면 사람들이 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아프지 않던 게 아프기 시작하고 급속하게 노화가 됩니다. 이게 병 플러스 노화. 그동안 오지 않았던 노화가 한 번에 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설탕하고 밀가루 끊는 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뭐 이것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도 안 팔면 되니까. 100세까지 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일이라고 했지, 큰 수입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큰 돈 벌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저는 예전에 뭐 버스 운전, 택시 운전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한 6, 70, 뭐 많아야 한 80 요 정도인 것 같고 100살이 넘어갔는데 계속 운전하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사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인 은퇴가 되게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60대까지이지, 60대까지만이라도 하면 참 다행이죠. 60대를 넘어서 70대, 80대, 90대 혹은 100살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직장인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일단 인생의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120세까지라고 그 정도 인생을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몇 살에 죽을진 모르겠지만, 죽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으면 계속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부, 후반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차전, 2차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전에 직장인으로 잘 살아오셨다면, 2차전 준비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25살이든 아니면 뭐 65세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어차피 숫자에 불과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지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이 한 달에 그래도 500만 원은 버는데 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물론 그 고민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200만 원이라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200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 덕분에 나중에 숙달이 되면 가격이 내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해볼까 하잖아요. 이거 뭐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해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주말에 알바라도 좀 하시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기니까 지금 당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 다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40대인데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만으로 45이 됐는데 120살까지 산다면 저도 뭐 연금도 열심히 들고 있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정말 어저께도 제가 한 새벽 1시쯤 났는데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강의하고 매일 아침 강의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행복하게 사는 건 몰라도 최소한 지금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